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다가 맛있네. 이거 괜찮네. 이거 잘 만들어놨네. 응? 응?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작입니다. 예,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뭐 영상 컨텐츠 하나 만들려고 잠깐 밖에 나왔어요. 오늘이 휴일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날은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업하시면서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겪어보면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뭐냐면은 이 나라 애들은 느려 터졌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산성이 없다, 게을러 터졌다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네, 뭐 저도 그런 부분 겪어본 부분도 있고요. 근데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의 살아온 환경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태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태어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 예전 영상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90%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민들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고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 보고 너 이거 왜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거는 뭐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나라 가서라도 그냥 수수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조용히 시골에서 살다가 그냥 평범한 가정 밑에서 그냥 아침에 밥 주면 밥 먹고 학교만 잠깐 다니고 뭐 그런 삶을 하던 애들이 갑자기 뭘 일을 시키면 제대로 하겠어요? 잘 모릅니다. 요즘은 한국 뉴스를 들어보면은 한국의 젊은 MZ 세대들, 그 친구들도 지금 뭐 회사에 적응을 잘 못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결국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다 뭐 별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나라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뭐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날씨 기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여기가 거의 아열대 열대지 않습니까?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 맨날 뜨거운 태양 밑에서는 못 있고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만 있고 하던 그런 버릇이 들고, 뭐 하여간 좀 보면 약간 좀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네, 그건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한 일은 잘하는데 복잡한 일을 시키면은 연관지어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습관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쪽 나라 사람들이 수학이 좀 약합니다. 계산이 약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카운터에 캐셔에 이제 뭐 직원을 맡겨놨는데 그걸 일을 처리하는 거 있어가지고 맨날 계산이 틀린다? 아니 물론 그거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너무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한국인들과 저기 유태인들, 그 사람들의 지능 평균이 세계적으로 거의 탑 1, 2위 수준이죠.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필리핀은 뭐 예전에 제가 에버리지 이제 IQ를 좀 찾아보니까 한 80대예요, 80대. 즉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많은 걸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그냥 저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는 환경적인 이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는 환경 동안 옆에 집에서 뭐 제대로 가이드를 해준 것도 없고 뭘 해보라고 방석을 깔아준 것도 별로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이 친구들이 뭐 대학 졸업한다 그래가지고 뭐 많이 달라져요? 사회 초년생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애들이 일을 못한다 어쩐다 무슨 애들끼리 뭐 문제를 많이 야기시킨다? 물론 그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걸 줄이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 나라는 뭐 상위 10% 빼고 나머지 90%는 그냥 다 어떻게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제 밑에 80%? 이 친구들은 진짜 뭐 답이 없어요. 살아온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고 특별한 걸 배운 적도 그걸 지시받은 적도 없고 하다 보니 진짜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이 나라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딱 조이는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보면은 그냥 어떻게 자라가지고 집안에서 뭐 십시일반 거둔다든지 아니면 뭐 그래도 부모가 중산층이 되면은 일자리 뭐 이제 학교를 보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일자리를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취업문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제가 한때는 이제 밑바닥 직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사장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직원들을 다 뽑았습니다, 일일이. 저는 IT 쪽 계열 회사였으니까 사람을 뭐 한 3명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뭐 잡스트리트 이런 데 같은데 이제 구인 광고를 때리면은 이력서가 적게 올 때는 한 150통, 200통, 많을 때는 뭐 한 7, 800, 1000통까지도 옵니다. 이게 황당한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HR 매니저가 1차적으로 애들을 걸러요. 근데 보면은 다들 그냥 여기저기 아무 데나 무조건 다 찔러보는 거예요. 자기 관심이 있던 자기 영역이든 아니든 간에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일자리가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선발된 애들을 제가 보고 이력서를 다 검토를 해봅니다. 보면은 이제 저도 애들 학벌을 보죠. 어느 학교 졸업했나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추린 애들이 한 20-30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애들을 다 하나하나씩 면접을 다 봅니다. 근데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가정 환경이 어떠는지 먼저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애들한테.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자. 나는 시간 때우고 하는 거 정말 질색인 사람이고 시간 까먹는 거 낭비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딱 얘기 들어보고 바로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라. 그러면 나도 너한테 네가 내 시간을 방해하지도 않고 나도 너에게 더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서로 좋은 거니까 꼭 얘기를 하고 가라고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너 일자리 필요해? Yes sir. 너 이력서 보니까 나름 공부 좀 한 거 같은데 같이 일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네가 여기가 지금 뭐 다른 동종 회사들 뭐 다른 뭐 그런 IT 기업들에서 사람들이 콜센터 그런 데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할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마. 여기는 내 방식대로 일을 하게 되는 데야. 라고 저는 먼저 사전 공지를 띄워요. 공고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회사에서는 설설 일해도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그 대신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 애들은 일자리 구하기도 되게 힘든데 맨날 앉아가지고 고객 서비스, 이 커스터머 서비스 이런 뭐 BPO 이런 업무만 몇 년 계속 하다 보면은 매니저가 되지도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너 나이 먹은 다음에 어떻게 돼? 도태되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약속은 해줄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약속을 해줘야 돼. 여기서 일할 때는 내 방식대로 일을 하고 너는 여기서 진짜 똥밭에서 굴러야 돼. 내가 하라면 다 해야 돼. 그 대신 네가 그만큼 노력하는 대신 내가 너 앞으로 1년 뒤에는 네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된 그런 애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네 미래를 책임지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은 내가 쌓게 해줄게.
그건 내 약속이야. 그 대신에 네가 여기서 일을 하려 그러면은 진짜 막말로 못 빠지게 일할 각오를 해야 돼. 그거 못할 거면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좋아. 어떻게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뭐 반절 이상은 다 떨어져 나가요. 아니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제가 데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 약속한 대로 초장부터 그냥 빡시게 굴립니다. 근데 그 애들 지금까지 제 밑에서 일했던 애들, 그렇게 배운 애들 치고 잘 안 된 애들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걔네들 나중에 뭐 결혼식 한다고 제발 저보고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 저도 관뒀을 때 저도 중국에 있는 저희 한국 사장님 좀 성격이 좀 욱한 게 많아가지고 저도 스트레스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관뒀는데, 제가 관둘 때 걔네들이 울더라고요. Sir, 정말 당신 밑에서 일을 하고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고 하니 애들을 갖다가 앞에서 이끌어야 됩니다. 그냥 북한군처럼 병사들 앞에 밀어놓고 기관총을 뒤에서 들고 다니면서 너 뒤에 도망오면 쏴 죽여버릴 거야, 이 갓나 새끼, 이게 아니라 한국식 소대장이 권총 들고 돌격 앞으로 애들 다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이 없으면은 여기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의 최대한의 능력치를 발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거 여러 차례 제가 경험을 해봤고 그렇게 사람을 뽑고 훈련을 시켜봤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때로는 진짜 자기네끼리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와서 오히려 저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마다 야 정말 난 정말 기쁘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저는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애들 일하는 거 뭐 설금설금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일이 많아도 밤에 야근 뭐 그런 거에 대한 수당도 요구도 하지도 않고, 애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좋아가지고 더 일한다고 밤 9시든 10시든까지 일하고 저한테 또 결과 보고해주고 새로운 거 가르쳐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 그때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 필리핀 애들이 일을 못하는 애들이 아니다.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부릴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못하는데 그거 못하면서 애들이 일을 못한다 어쩐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